영공간 삐딱시선 삐딱한 날들 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 벌써 열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염원한 촛불은 지난주에도 대한민국 사회를 밝히고 또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7차 청문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권력자, 다른 말로 하면 관료 또는 정치인, 그들이 청문회에서 보인 태도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2014년이나 15년이나 16년이나 그리고 올해 17년이나 그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모양입니다. 청문회는 질문만 가득한, 기억이나 대답 따윈 없는 바보들의 잔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2017년 1월 9일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 과연 우리는, 아니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첫 곡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블루라벨의 이데이가 부릅니다. 데이드림. 셀 수도 없는 술과 담배 연기 사이로 흐르던 음악, 기억의 시간은 멈추고 난 다시 어둠 속을 헤매이며 걸어가고 있어. 어딜 향해 가는지 모르지만 어제도 오늘도 같은 자리를 맴돌아도 돌아갈 순 없다는 걸 내버려둬. 이대로 날 다시 깊은 나의 꿈속으로 날 버려둬. 이대로 다시 긴 어둠 속으로. 눈 뜨면 다시 감당할 수 없는 현실로 하늘로 빛은 태양은 내 몸을 태우고 난 다시 어둠 속을 헤매이며 걸어가고 있어. 어딜 향해 가는지 모르지만 어제도 오늘도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사회의 보수를 자처하는, 물론 보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나름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일베입니다. 일베가 어떤 집단인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 영웅과 삐딱시선의 한 연구원, 미상연구원을 모셔놓고 일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상연구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전화로 이렇게 만나네요. 그러게요. 작년에 뵀었죠? 작년에 뵀었죠. 작년과 뭐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지금 뭐 알바를 시작한 지 이틀 됐다는 게 참 크게 달라진 점이었네요. 알바를 시작한 지 이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알바를 시작한 지 이틀 정도 됐는데 소감은 어떻습니까? 일하는 소감. 할만합니다. 간단한 일이라. 좋은 일이네요. 우리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일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하나 좀 단도직입적으로 묻을게요. 그 미상연구원은 일베입니까? 그 용어를 일단 뭐 일베라는 말보다 일베하는 사람 하면 일베충이라는 단어가 좀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 집단들 사이에서 일베충이라는 말과 일베라는 말을 좀 구별해서 쓰나요? 뭐 거기서는 그걸 그렇게 구별해서 쓰는 게 아닌데, 그 일베는 그 커뮤니티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커뮤니티 이름이고, 뭐 예를 들면은 뭐 DC인사이드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DC인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DC 하는 사람들은 너 DC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일베충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뭐 큰 뜻이 있거나 큰 차이가 있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그게.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미상연구원이 예. 일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해주시죠. 일단 먼저 질문한 거지 답을 안 했네요. 저 일베충이라고 물어보셨는데, 그전에는 예? 제가 좀 제가 봐도 좀 진성 일베충이지 않았나. 진성. 네. 예, 뭐 자기들끼리 그 일베 내에서는 일베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 진성 일베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정치적 성향보다는 저는 일베 특유의, 또 거기서도 또 루저 감성이 있어요. 또 그래요? 웃긴 네. 게, 어떻게 보면 웃긴 게 그 루저 감성이 있고, 거기 직업군 보면은 뭐 제 생각에는 한 70-80% 이상이 노가다 하거나 뭐 편의점 알바하거나. 소위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저소득층인 경우거나 아니면 좀 강도 높은 노동들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뭐 부자 감사해주면 어디 뭐 기업들 뭐 기업 해먹을 맛 나겠냐 막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게 좀 웃기긴 한데, 또 그 와중에 얘기가 자꾸 좀 새는데 이거 뭐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네. 거기서 그 전에 한번 대란이 있었어요. 그 인증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베인 걸 인증해서 뭐 사진 같은 거 올리는 거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인증은 또 다른 그 일베가 자기들만의 언어를 참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은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딴 데서도 하는 건데. 그렇습니까? 네. 인터넷 게시판이 커뮤니티가 대부분 이제 익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익명으로 하는데, 거기서 인증을 하면 예를 들면 자기 학벌이나 지위 뭐 그런 거를, 제가 말한 인증은 그 얘기예요. 학벌이나 지위나 뭐 자기 직업이나 이런 거를 이제 드러내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근데 그때 다들 혼란스러워했죠. 막 의사도 많았고, 뭐 해외에서 되게 뭐 좋은 학교 유학 중인 사람도 많았고, 되게
생각보다 그 상위 계층 뭐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 변호사인 사람도 사법고시 같은 거 합격하고 나서 자기 인증, 일베 인증 같은 샷을 올려가지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기도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랬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미상연구원의 진단인가요? 저 잠시만요. 예. 현재 다른 부분에서 다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통화 괜찮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게 예. PC방에서 또 통화를 하니까 게임하는 사람들한테 방해되는 것 같아서 그냥 밖으로 나가려고. 역시 남에 대한 배려가 장난 아니군요. 야, 이 인터뷰를 위해서 현재 잠시만 그러면 녹음을 끊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럼 하는 얘기 좀 계속해 주시죠. 예, 뭐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좀 고소득층이랑 저소득층 뭐 비율이 어떻다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네. 말하면 말할수록 되게 뭐 어떻게 한 단어로 정리가 안 되는 사이트예요. 그렇죠. 다른 사이트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안을 구성하는 요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일베라는 사이트가 최초의 DC 인사이드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 DC 인사이드에서 그러니까 일베라는 말이 일간 베스트인데, 네. 그때는 말 그대로 그 DC의 게시판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무슨 갤러리 해가지고. 네. 그 게시판에서 이제 그 일일마다 그 말 그대로 뭐 베스트 게시물을 갖다가 모아서, 아유 이거 참 밖에 나오니까 이거 차 소리 들리시죠? 이거? 괜찮습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럼 이동하면서 통화를. 그 PC방 나왔습니까? 예, 뭐 막상 나오니까 춥지는 않은데 이제 차 소리 때문에. 괜찮습니다. 잘 얘기해 주세요. 아무튼 그런 것만 모아서 하던 데인데, 저도 이제 뭐 시초가 그렇다는 건 아는데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군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 모으다가 그거를 퍼다 나르던 사이트가 되게 커진 거 뭐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네요. 그럼 DC 인사이드에서 잘 나가던 게시물들을 퍼서 옮겨놓은 예. 사이트였는데, 예. 근데 DC 인사이드가 그러면 하나의 일베에게는 모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DC 인사이드가 원래부터 그렇게 일베하면 우리가 통상 정치적인 속성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데, 원래 DC가 그렇게 정치적 속성이 좀 강했나요? DC 정치적으로 그렇게 DC가 강하진 않았는데, 뭐 굳이 그쪽 옛날 DC 정치 성향을 따지자면 오히려 지금 뭐 보수나 우파 이런 거는 진짜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히려. 최초에는 그랬나요? 네. 예, 뭐 그때만 해도 뭐 서울시장 이명박이 서울시장일 때, 네. 그때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가지고 이제 뭐 되게 뭐 유머러스 뭐 희화하는 합성 뭐 그런 게 장난하게 많았었죠 진짜. 그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그럼 이명박 대통령도 엄청 희화하고 놀리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걸로 하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를 많이 희화하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한 10년도 넘은 전이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의 뭐 좌파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죠. 기존의 DC 인사이드의 성향은 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런데 일베가 갑자기 대한민국 보수의 하나의 아이콘처럼 되게 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요즘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네. 요즘에는 특히 일베 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 일베 내 은어로는 틀딱이라고 합니다. 틀딱. 틀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들만의 어떤 고유한 언어니까요.
틀니 딱딱해. 아, 틀리딱딱. 잠깐만, 틀리딱딱이라는 건 틀니를 사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관련돼 있는 건가요? 예, 그 어르신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네. 이제 일베 내에서 그 일베라고 그 모든 게시판이 다 막 정치 얘기만 하고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거기서 정치 게시판이 있어서 거기서 특히 허구한 날 뭐 정치 얘기를 하고 하는데 네. 이 얘기까지 해야겠네요. 그럼 일베 사람들이 일베를 들어온 게 아마 저도 정치 성향보다는 그 뭐 재미도 있었고 뭐 이거 얘기가 조심스럽네요. 그 전에 예. 오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 그렇죠. 일베 처음에 들어갔던 게 인터넷에 그때 좌파나 진보 쪽 목소리는 되게 많았는데 우파 쪽 목소리가 궁금해서 네. 일베를 들어가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동기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걔들 특유의 막 정신 나간 유머 있잖아요. 네. 자 뭐 부모를 욕하는 걸 갖다가 소위 패드립이라고 하거든요. 예. 뭐 패드립이라던가 뭐 사회적 약자도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는 거 우리 뭐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건가요? 아, 예, 그렇죠. 사회적 약자나 뭐 그러니까 뭐 도의적으로 이 사람까지 욕하는 건 진짜 아니다. 뭐 그런 분들까지 이제 뭐 가차없이 좀 이제 희화화의 대상으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오히려 금기가 풀린 듯한 재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회적 비판의 초점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서 어떤 올 수 있는 쾌감 같은 거네요. 예, 근데 비판은 또 이제 뭐 나름대로의 뭐 정의나 근거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그런 점에서 비판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오로지 재미만을 위한. 재미만을 위해서 단순하게 정말 희화하네요. 예, 근데 그게 또 말초적인 신경을 또 자극한단 말이죠. 말초적이라는 건 굉장히 자극적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 전에 네. 지금 DC 인사이드 사장님이 유식 대장이라고 불러요, 보통. 네. 김유식 씨잖아요. 그분도 얘기했었어요. 뭐 인터넷 유머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자극적인 거에 사람들이 익숙해진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된다고. 예. 예,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극적인 거 찾고 막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더 일베 하는 분들은 더 빠져들지 않나. 아무튼 그렇다면 일베를 하면서 일베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단순하게 일상의 근데 지금 뭐 제가 이게 제 특징이에요. 얘기하다 보면 딴 데로 자꾸 얘기가 세요. 아까 이거 듣는 분들 틀딱이라는 말 틀딱이라는 단어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예예. 그러니까 틀딱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정치 그러니까 뭐 일베 뭐 재미 때문에 왔다는 얘기하다 이해가 나왔죠 지금. 예, 그렇죠. 근데 그냥 보통 짤개라고 해요. 짤방이라는 게 그냥 뭐 사진 같은 거, 재밌는 사진 같은 거 그런 걸 짤방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 게시판은 뭐 정치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치 얘기도 올라오기는 하는데. 예. 주로 유머가 주 내용인데. 이제 정치 게시판에서 정치 관련된 글만 쓰고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정치 얘기만 하는 분들이죠. 막 그런 분들도 뭐 굳이 늙지 않고 뭐 틀딱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 어르신들이나 막 이제 뭐 완전히 뭐 정치에만 뭐 빠져 있는 사람들 뭐 정치병. 네. 그러니까 보수 쪽 정치병 걸린 사람들을 틀딱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틀딱이라는 의미 하나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네요. 통상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가 보네요. 근데 또 아닐 수도 있고요. 뭐 설명하다 보니까 저도 꼬여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아무튼 뭐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겠네요. 상당히 꼬여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베가 사회적으로 특히 약자를 괴롭히고
또한 예. 어떤 특정 정치인들, 특히 진보 쪽 정치인들을 괴롭히는 과정이 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100% 정치 집단이라고만 보는 건 어렵다. 이게 주된 생각인가요? 아, 예. 그리고 제 생각도 그런데 거의 뭐 사실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정치 쪽 그 성향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하면서 그때도 재미있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일베 들어간 지가 꽤 됐어요. 예. 그게 그 전에 지금 뭐 우리나라 그 최순실 씨 네. 그 사건 터지고 그때 제가 일베를 좀 자주 들어갔는데 아, 그때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치부가 대한민국 사회에 드러날 때인데 그때 중점적으로 좀 들어가 본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렇군요. 그 전에도 잘 안 들어가다가 특히 그 사건 터지고 반응이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아, 일베의 반응.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일베의 반응이 어떤지에서 가봤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그 자기 편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얘네는 예. 얘네는 그 와중에도 그걸 감쌀 것이냐 아니면 아 진짜 이딴 인간인지 몰랐다 그럴 것이냐. 근데 그 전부터도 간간히 그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이거 예. 그 담배값 올리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죠. 아, 그 사람들 입장에선 담배값 오르는 게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닐 테니까 우리 같은 서민인데. 근데 그럼요. 반응이 어땠나요? 그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때 참 장난 아니었죠. 진짜 거의 그 한 페이지에 그 어쩌다가 한두 개 빼고는 진짜 아예 그 싸그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뭐 까고 막 뭐 드립이라고 하죠. 뭐 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파생된 유머나 이제 그런 게 많았는데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아 내가 살면서 일베에서 박근혜가 욕 먹는 걸 보는 날이 오는구나 막 좋아져 그 재미로 갔었어요. 네. 근데 또 요즘에는 근데 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또 그래서 이제는 또 이상하게 그걸 또 실드를 치대요 또. 나 실드를 친다. 방어해준다는 얘기네요. 예, 보호를 아, 그 방어를 해주는 측면에서 혹시 우병우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네. 방어는 없나요? 제가 이게 기억나는 게 네. 제가 솔직히 저도 정치에 관심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어서 그냥 뭐 이 사람도 거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욕 먹는구나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우병우에 대해서. 근데 제가 본 게시글 중에 그 뭐 우병우가 그 뭐 거기서 뭐 박근혜를 좀 뭐 그 청문회 때 박근혜 대통령을 엄청 보호했어요. 보호하고 이제 최순실 관련해서는 모른다. 정말 모른다라고만 일관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했구나. 예,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 우병우 상남자다. 진짜 남자다. 참, 뭐, 남자는 남자겠죠, 뭐. 아, 그렇다면 일베도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일으킨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방어해준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매정될 수도 있는 만큼 심각한 문제인데 예. 일베가 그럼 나름 자정작용, 다시 얘기해서 자신들을 올바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결국 그 기회를 버렸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네.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진보 세력이 그냥 뭐 옳고 그른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진보 세력 하는 거에 무조건 그냥 반대하는 게 그냥 진보 세력 반대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무조건적인 반대. 그렇다면 일베가 하나의 일관된 또는 논리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렵겠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뭐 커뮤니티라는 게 한 사람이 있는 데가 아니고 또 여러 사람이 있는 데니까. 그러면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이나 박근혜나 최순실을 비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분명히 일베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근혜를 쉴드치고 우병우를 쉴드치는 글 같은 게 올라갔을 때 그걸 비판하는 댓글 같은 건 혹시 거기 안 올라가나요?
비판하는 댓글도 많기는 한데, 아, 많습니까? 네. 근데 많으면은 또,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그 쪽수 싸움이라, 네. 반대로 봉화마을 가서, 봉화마을에, 네.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세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그 사람 살아있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베 안에서 박근혜나 최순실 그리고 우병우를 욕하는 게 상당히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겠네요. 감정적으로도. 그러니까 일베 내에서,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일베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현 정부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뭐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폐쇄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마치 소란회처럼. 예. 그거에 대해서 미상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베 폐쇄, 사이트 자체 계정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예. 좀 뭐 솔직히 일베 폐쇄하든지 말든지 뭐 관심 없고 소란의 폐쇄는 반대입니다. 아, 소란회는 반대고요. 예, 저도 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일베가 현재도 나름의 목소리를 내면서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사이트가 단순하게 뭐 이런 막 소문도 있었어요. 국정원으로부터 뭐 보조를 받았네, 누구로부터 보조를 받았네 이런 말도 있었지만 그 커뮤니티가 나름대로 잘 운영을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어떤 한 특정 정치 집단의 지원 때문만은 아닐 것 같고 분명히 그 안에 어떤 일베만의 미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의 재미도 있고 그 나름의 일베만의 미덕과 또는 뭐 재미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재미는 지금 엄청 많이 깎였어요. 아, 재미가 깎였다. 예. 예, 근데 재미 깎이는 그 원인이 이제 또 일베 얘네가 자기들 커뮤니티를 또 무시 사랑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재미가 없거나 사이트가 자기들끼리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자기들끼리 또 분석을 해요. 또 한두 사람이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 뭐 제일 운영 자체는 제일 되게 괜찮게 굴러가지 않나 싶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지는 그 원인이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틀딱분들 네. 그 틀딱분들이 그 정치글을 올리는데 그 정치글이 많아지면은 그 재미가 없어져요. 일단은 그렇다면 틀딱이라는 걸 단순하게 한번 생각할 예. 게 아니라 예. 일베의 정치 입장,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보수 입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하는 어르신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저 그 말씀 들으니까 딱 얼마 전에 그거 생각나네요. 거기서 봤던 게시글인데 예. 이제 거기서도 뭐 어떻게 보면 내부 분열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일베의 내부 분열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어르신들을 그 일베충 걔네도 그닥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가요? 네. 일단 뭐 정치 성향 때문이 아니고 일단 뭐 자기네들 재미가 없어지니까요. 일베가 재미없어져서 망하면 자기들은 어디서 노냐. 그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일베에게 여기서 얘기하는 일베는 일베하는 사람들 또는 뭐 일베충에게 일베란 하나의 놀이터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놀이터인 백수 일베충들 회사죠. 그냥 출근하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냥. 거기로 출근해가지고. 예, 저도 출근을 했었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베의 재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 즉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오락의 요소가 없어진다는 건 그들 입장에서도 좀 불쾌한 일일 수 있어서 그들이 그렇죠. 부르는 틀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좀 나름 있겠네요. 나름이 아니고 꽤 있어요. 꽤 요즘에는 있다. 꽤 세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봤다는 게시글이 잠깐만요. 기억이 틀딱분들 경호
자체는 생략할 예, 수 그렇죠. 저도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네. 예, 저도 그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 틀딱들한테 여기는 박사모가 아니라고 박사모 아. 아니니까 이런 거는 뭐 니들끼리 사이트를 하나 파가지고 하든지 하라고 지금 뭐 재미도 없고 뭣도 없고 막 뭐 그렇다는 걸 봤는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또 날카롭지 않습니까? 또 아, 그렇네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모나 기타 우리 사회 어른들, 보수 예. 세력을 대표하고자 하는 어른들이 예, 거기서 일배 자신들만의 놀이문화를 망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표할 수 있는 단체이기도 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하는 얘기가 이번에 뭐 비선실세 뭐 최순실 씨 그거 터지면서 예. 이제 보수 쪽이 민심을 완전히 잃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건강한 보수가 없다거나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 점에서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네요, 진짜. 아, 그렇죠. 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일베를 단순하게 보수 집단을 상징하는 하나의 단체로만 생각할 수가 없겠네요. 단체라는 말 안에서도 이미 통일된 하나의 자기들만의 자기 규범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명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하나의 통일된 논리적 흐름은 없고, 예. 그 안에서 그렇다면 일부의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일부의 사람들이 나쁜 짓들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어디나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맞습니다. 목사님들도 뭐 그렇잖아요. 성범죄율이 뭐 성범죄 제일 많이 저지르는 직군이 뭐 그쪽이라면서요. 뭐 종교 비하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듣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일베가 가진 나름의 미덕도 존재할 수 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일베라는 게시글이 추천수를 일정 수 이상 받아야 일베 게시판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에서도 일베가 지금 독립돼서 밖으로 나와 있지만 예. DC 인사이드하고의 연계성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네. 일베 내에서 뭐 주제별로 게시판이 있어요. 뭐 걸그룹이라던가 대학이라던가 네. 뭐 요리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짤방 정치 이렇게 있고요. 뭐 그런 데서 이제 추천수를 일베라고 하고 거기서는 비추천을 민주화라고 해요. 좋아, 그렇죠. 네, 그거 유명한 말이 같습니다. 욕 좀 먹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일베라는 게시판이 재미있는 게시글들만 간 게시판이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100개인가 1000개인가 이상 받으면 또 그 중에서 또 베스트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심심찮게 올라오는 게 자기들 뭐 봉사활동하고 온 거 뭐 기부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자기들도 뭐 우리도 착한 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네요. 근데 그때 일베 이름으로 기부하고 그러고 오는 겁니까? 아마 일베 이름으로 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베에서 개인... 활동하는 사람이지만 나도 이렇게 착한 일하고 산다. 예. 그렇죠. 근데 일베가 우리 삼국 사회에 알려지기로는 좋은 점이 알려져 있는 게 아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컨대 우리 강남역에서 어떤 한 여성이 죽었을 때 그때 같은 경우도 일베 사이트가 거기다가 이제 나름 조화를 보낸다고 조화를 보냈는데 그게 이제 되게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되게 좀 조롱하는 듯이 그 여성을. 그런 점만 좀 알려져 있는데 알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미상연구에게 묻고 싶은 게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러니까 일베가 가진 미덕과 악덕 퍼센트로 나누자면 몇 대 몇 정도로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미덕이 몇 퍼센트 정도 되고 20에서 30이고 나머지가 나쁜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역시 그렇군요. 왜냐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10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그거 뭐 다 잘못한 거라고. 예.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비하라던가 세월호 유가족들 비하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게 좀 심했죠. 네.
이런 게 심하긴 했는데, 근데 뭐 전체적인 여론도 봤을 때 크게 그런 쪽이기는 해요.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뭐 전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아, 전부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름 그렇지 않은 사회적으로 정말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다는 얘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미보다는 예. 약간 뭐 다양성? 아, 다양성. 목소리를 좀 다양하게 내겠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는 아직도 그 뭐 나치 뭐 네오나치인가 뭐 그렇죠. 신나치가 있죠. 있는 네, 걸로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근데 걔네가 뭐 있고 인식이 안 좋아도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아도 그 나름대로 그들도 어떤 정치적으로나 순기능이 1%라도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와 같이 일베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너무 나쁜 일부가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예. 그 안에도 나름 어떤 순기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추측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아, 일베에서 뭐 진짜 심각하게 나쁜 게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 점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까? 어느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본인들도 알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쁜 짓인 줄 알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좀 정내미가 덜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도 가능성, 다시 얘기해서 교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화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겠죠.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교화 죽어도 안 될 거예요. 아. 할 생각들도 없고. 그렇군요. 그렇다면 예. 일베가 어느 순간 대한민국 사회에서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스스로 없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면 일베라는 것도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인터넷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아마 꽤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DC가 계속해서. 네. DC 인사이드가 진짜 한동안 진짜 인터넷 병신 또라이들의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진짜. 그렇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DC 하면 저도 알 정도면 엄청나게 했었는데. 진짜 삶이 즐거웠죠. 그때는 뭐 인터넷만 켜도 뭐 아무튼 그랬군요. 그랬는데 네. 이제 그게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붐이 사그라들었다고 DC가 없어지고 뭐 그러진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네. 이래저래 커뮤니티 기능도 하고 있고 일베도 뭐 정으로 일베를 했던 정으로 들어오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 이상 아마 뭐 정권 바뀌어서 폐쇄시키지 않는 이상은 쭉 남아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 일베도 민간 차원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커뮤니티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이거를 폐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원리 자체가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자연 도태되듯이 해서 없어질 가능성은 있느냐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도. 근데 그건 좀 아마 어려울 것 같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의 말고 정. 예. 그 말 그대로 커뮤니티 안에 이제 정이 든 거죠, 사람들이. 자기 진짜 그렇죠. 집같이.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마 백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확실치는 않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이트로 출근을 하잖아요. 뭐. 그렇죠. 게다가 뭐 그러면서 또 거기서 이제 재밌는 거 보면은 딴 데서 그만큼 재밌는 거 못 봐요, 진짜. 근데 통상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의사도 있고 제가 말했듯이 변호사도 있고 일베를 하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대로 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분노 같은 걸 거기다가 사회적 약자에게 자신들의 분노를 퍼부음으로써 일종의 어떤 화풀이 같은 걸 하는 장소로 그러면서 나름 자신의 어떤 자신을 정화하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그게 가장 우려됩니다. 저는
그 말씀 들으니까 예 그런 것도 같네요 진짜. 그렇습니까? 원래- 예. 원래 그렇잖아요. 그 못난 사람들이 서로 더 싫어해요. 그렇죠. 예. 못생긴 사람이 왜냐면- 못생긴 사람을 싫어합니다. 예. 그러면 지들도 알거든요. 아 진짜 더럽게 못생겼네 하면서 서로 보면서.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오히려 저는 막 그러면서 그래도 뭐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겠냐 막 이딴 위선 떠는 것보다는 예. 그게 차라리 낫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성숙해진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베가 우리 사회 악으로 급부상한 이 상황, 물론 그 악으로 급부상한 건 오래됐죠. 솔직히 세월호 참사 있을 때, 저 공관장님 예, 그런데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내내 드는 생각이 어쩌다 보니 우리가 일베를 옹호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직시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일베 비판 많이 했으니까. 하지만 일정 부분 이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세월호 참사 일어났을 때 단원고 교복을 하나 얻어가지고 오뎅을 먹으면서 친구를 먹었다 이런 게시글을 올리는 거 정말 개새끼잖아요, 진짜. 정말 개새끼인데. 진짜 심했죠. 정말 심한 건데 저는 일베가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국가에 의한 혹은 뭐 권력에 의한 폐쇄가 아니라 자연 도태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미상연구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우리 개인들에게 주는 박탈감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일베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박탈감이 제 생각에는 그 박탈감이 없어진다기보다는 그 예? 박탈감이 뭐 지금 아마 세계에서 독일이 제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일 거예요. 근데 그 나라도 박탈감이 아예 없진 않을 거예요. 없어진다기보다는 네. 그 격차가 요즘 너무 심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막 뭐 요즘에 뭐 금수저라든가 막 뭐 그런데 사람들이 더 민감하잖아요. 막 그렇죠. 사람들 막 잘 사는 거 보고 오히려 막 더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그게 90년대는 우리나라가 되게 살만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살만해서 뭐 이제 그런 걸 보고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너무 살기가 빡빡해지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다 민감해지지 않나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박탈감 때문에 그런 건 맞는데 아예 박탈감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사회에서. 그럼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게 좀 더 이제 박탈감을 봐도 살만 하면은 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이 막 더 쓰이고 막 남에게 더 커 보이고 그런 거죠. 야, 자신의 어떤 상황도 어느 정도 얘기하면서 뭐 정말 뼈에 사무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도 거의 KKK단이라는 게 아직도 있어요. 흑인들한테 자신들의 분노를 쏟아붓는 세계 최강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도 그런 사례가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 거 보면 일베가 완전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가 우리 사회에 만들어진 거겠네요. 그럼요. 유토피아 뜻이 그거라잖아요. 뭐 있을 수 없는 그렇지. 나라? 맞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되는데 하지만 일베가 일정 부분 우리 사회에서 많이 소멸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적어도 우리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일베를 활동을 하면서 혹은 이제 들어가면서 좀 재미를 추구한 입장에서 미상연구원은 일베 사라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 같은 재미가 다시 나온다면은 꼭 있어야죠. 재미. 그게 근데 타인을 희화화해서 나타나는 재미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미입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 그렇습니다. 희화라는 거를 희화라는 게 문제될 수는 있죠. 근데 문제될 수 있죠. 그거를 사회적으로 아주 막 비하를 해서 막 뭐 그런 사람들은 막 진짜 막 못 돌아다니게 사회적으로 뭐 매장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수준만 아니면은 그렇죠.
어느 정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아주 심각하면은 안 되죠. 근데 어느 정도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무직자의 백수지 않습니까? 또 자신 이야기를 예 알겠습니다. 뭐 그거를 갖다가 저한테 쟤 때문에 뭐 그 탄소 배출권 뭐 그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허락 받고 배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저한테 저 새끼 때문에 저거 뭐 탄소 배출만 하는 새끼네 저거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아니 뭐 숨도 제대로 못 쉰다는 거예요? 무직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근데 그거를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희화하잖아요. 뭐 근데 그 뭐 아마 이런 정도나 이런 정도거나 어느 정도면은 뭐 저도 얘기하면서 같이 웃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진짜 아주 막 뭐 도를 뛰어넘고 그러니까 한국 유머랑 미국 유머 차이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한국 유머 우리나라 솔직히 뭐 우리 그 유머요? 있었던 조선만 해도 네. 조선만 해도 뭐 선비 새끼들 하는 거 없이 글이나 쳐입고 앉았다. 아유 씨. 막 음. 그러다가 나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 남아 있어서 그 유머에도 그 어느 정도 막 격식이나 막 그런 걸 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윌 페럴이라는 미국 그 배우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는 뭐 영화 감독도 하고 배우도 뭐 코미디 영화를 많이 만드시는데 그분이 만드는 게 미국에서는 거의 다 히트 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찾아보면 엘프라는 영화를 어린이 영화를 찍었었거든요, 그분이. 예. 근데 그것만 최초로 수입되고 그 이후로는 뭐 수입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히트를 못 쳐서인데 그분 영화가 그 외국 유머 그런 게 되게 강해요, 진짜. 서양 유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지금 그런 유머 같은 거 예. 그런 요소가 어느 정도 일베에는 있나요? 그게 그런 요소가 좀 많죠. 좀 서양 유머가 수위가 굉장히 세잖아요. 뭐 성적이라던가. 그렇죠. 예. 성적인 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뭐 비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네. 뭐 미국 유머 중에 갑자기 그런 거 생각나네요. 그 흑인들 있잖아요. 네. 흑인들이 달리기가 빠르잖아요. 네. 흑인들 달리기가 왜 빠른지 아십니까? 왜 그렇죠? 느린 분들은 다 감옥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본인들 앞에서 얘기하면 뭐 죽도록 맞겠죠. 네. 근데 좀 그런 식의 유머가 좀 많아요, 일베. 뭐. 그런데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제 이야기를 일베가 들을 리도 없고 이게 전달될 리도 없지만 예. 그 유머가 안타까운 것이 저는 일베의 칼날이 예.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한테만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욕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욕하도록 사회에서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미 같은 요소가 만약에 일베라는 집단이 예컨대 노무현만 욕을 하고 있고 이명박만 욕을 하고 있고 아니면 뭐 우병우 이런 사람들만 욕하는 사이트면 너무 건전한 사이트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네. 근데 간간히 그런 분들 욕도 올라오기는 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 분들도 있고. 어쨌든 오늘 미상연구원한테 일베라는 집단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배터리 지금 어느 정도 있어요? 이거 스마트폰이라 데이터를 꺼놨더니 예? 3%밖에 안 닿았습니다. 12% 있습니다. 12%인가요? 좋습니다. 이거면은 뭐 밤새 통화도 가능해요. 그렇군요. 어느덧 우리가 녹음한 지가 50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일베에 대해서 미상연구원이 마지막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자, 그렇다면 미상연구원이 본 개인적인 삐딱한 시선으로 일베란 무엇이다 정리해주시고 이야기를 좀 맞춰주시죠. 솔직히 정리는 뭐 저는 뭐 일베가 어떻게 굴러가든 뭐 저는 뭐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니까 정리라기보다는 예? 일베에 대한 제 의견은 예? 아까 얘기하다 생각난 건데
어떤 얘기죠? 이 사람들이 좀 또라이일 수는 있어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예 알겠습니다. 또라이인데 근데 지들도 잘 알아요 그거. 너무 잘 알아요 진짜. 스스로를 자각하고 있는 또라이. 네. 그리고 뭐 보면은 진짜 뭐 되게 날카로운 분석들도 되게 많고요. 뭐 거기 보면은 소위 말하는 뭐 찐따나 학교 다닐 때 맞고 다니던 애들이 많은지 뭐 그런 분석들도 되게 많고 네. 뭐 그렇게 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렇기도 하고 되게 좀 욕먹을 짓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근데 또 마냥 미워하기 할 수만은 없네요. 저로서는. 그리고 그렇죠. 다른 분들도 뭐 욕먹을 짓을 했을 땐 확실히 욕을 해주시되 뭐 그냥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베를 단순하게 더러운 장소로만 치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는지 살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곳이네요. 예, 되게 일베가 욕을 많이 먹는데 예. 아마 뭐 이런 사이트다 해서 들어가서 뭐 들어가 보고 뭐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뭐 그렇죠. 사회적으로 일베 사이트에 접속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거 되게 욕먹을 짓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이거 필명 쓰고 이거 이름 이거 공관장님한테 이거 뭐 죽어도 이거 뭐 정체 숨겨달라고 하는 게 좀 그런 이유도 있어요. 뭐 일베라든가 이런 거 좀 아 그럼요. 예.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아무튼 뭐 그 사람들 한 짓으로 봐서는 뭐 다들 막 진짜 막 뭐 들어가기도 싫고 막 혐오스러운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뭐 보고 한번 뭐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베의 목소리도 결국 그것이 싫든 저주스럽든 족같든 결국에 우리 사회의 한 목소리라는 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 아유 오늘 밖에 춥지 않아요? 지금 밖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근데 그렇게 안 춥네요. 뭐 겨울에 다행. 춥죠. 뭐. 영하 8도가 되는 강추인데 지금 밖에서 오늘 일베에 대해서 얘기해주기 위해서 오랜 시간 머물러줘서 감사합니다. 뭐 백수들이 뭐 이럴 때라도 힘을 써야 되는 거. 아 근데 아르바이트 내일 가야 되잖아요. 몇 시에 출근이죠? 10시까지인데 네. 진짜 널널합니다. 뭐 일도 널널하고 뭐 그렇군요. 잠깐 이거 지금 계약을 한 달을 했는데 예. 평생 직장을 시켜주면은 한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얼마나 좋은 직장이면 그 정도로 하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업무 강도가 적으니까 그리고 뭐 뭐 개인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예. 뭐 삐딱한나 애들이라는 이거 방송 제목은 뭐 본인이 지은 건가요? 예 제가 지었죠. 예.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뭐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뭐 예. 어떻게든 영공과 삐딱 시설을 넣어야 되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아니 예. 연구 공간이 이름도 삐딱 시선인데 방송까지 삐딱할 필요 있겠어요? 삐딱해야죠. 우리는 하염없이 삐딱해야 됩니다. 일베와 우리 영공간 삐딱 시선의 단 하나의 차이점은 우리는 약자를 놀리면 안 된다. 그게 강건한 거고.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다양한 목소리. 그거죠. 일베 그거 볼만만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공존하고 지들끼리 치격치격 싸운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성찰이 깊은 내용도 좀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베에서 나오는 글들 중에 가끔 읽어보면 저도 아주 가끔씩 들어가서 글 내용들을 파악한 적이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식견이 좀 있는 혹은 식견이 있어 보여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 수 있는 사기성 글도 물론 있어요. 네, 많죠. 좀만 생각해보면 이건 아닌데 너무 글을 잘 써놔서 이런 경우들도 있고 일베가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발전에 어느 정도 우리 어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칼날이 아니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칼날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러면은 좋긴 하겠네요. 근데 뭐 일베 얘기는 많이 했고 이거
방금 생각났는데 예? 공관장님 성함이 예? 박진우 씨잖아요. 예, 맞습니다. 박진우입니다. 네. 뭐 하긴 뭐 공간에다 나와 있으니까 이름 괜찮겠죠? 상관없습니다, 저는. 예. 일베분들 환영합니다. 알겠죠? 아니, 언제나 아니, 환영합니다. 아니, 일백- 저는 환영해요. 저 거기 들어오시면 제 이메일 주소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러시니까. 저한테 뭐 해볼 말 있으면 해보셔도 되고. 근데 이 방송을 일베가 듣고 저에게 할 말을 좀 해준다? 댓글을 좀 달아놓는다? 그럼 행복한 일이죠. 행복한 일이에요. 그들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요 뭐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뭐 듣겠습니까? 근데 일베들 요즘에 바빠가지고 뭐 듣겠어요. 뭐 그렇게 해서 얘기라도 해주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네요. 미상연구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상연구원 박사모나 혹은 국정원에게 잡혀간 건 아닌지 갑자기 통신이 두절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오늘 미상연구원 모시고 영웅관 삐딱시선 최초로 일베를 다뤄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베가 오직 나쁜 존재로만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하고 저희 연구원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베의 목소리를 하나의 권력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없애려고만 하면 악은 밟으면 밟을수록 뿌리가 깊어지듯이 일베도 더 음성화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일베, 우리 사회에서 참으로 문제가 많은 집단이지만 저는 그들에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단 한 명의 일베라도 이 방송을 듣는다면 말입니다. 그 비난의 칼날을 강자에게 겨눌 수 있기를 저는 바라면서 영공한 삐딱시선의 라디오 프로그램 삐딱한 날들 6번째 이야기 노래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곡입니다. 어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봄이에요. 봄이에요 선물처럼 봄이 왔어요 산의 틀에